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28일 오늘의 오후장 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을 좀 본다라면 오늘 오랜만에 이제 조금 예전 시장의 느낌이 오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뭐 등락률 보시면 지금 15% 이상인 종목들이 세 종목이 있죠. 그만큼 시장이 오늘은 좀 안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좀 시장을 본다라면 일단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장마판에 이제 좀 크게 밀렸습니다. 지금 거의 한 1시 반, 2시 이후로부터 해서 쭉 밀렸는데, 일단 시장이 크게 밀린 이유는 어떠한 악재가 떴다라기보다는 이제 중국발 코로나 재확산 이슈로 인해서 외인 기관들의 양매도가 조금 나아졌고, 그 다음에 환율 상승, 그 영향으로 인해 환율이 15원, 장중에 15원 급등이 나와주면서 이 국장에서는 조금 그걸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한 영향으로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둘 다 좀 밀렸는데, 일단 둘 다 확인해 봐야 될 것은, 코스피가 일단 21선에서 밀렸죠. 21선에서 밀렸고 지금 2400에서 약간 밑꼬리는 달려주는데,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그냥 호재가 떠주면서 뭔가 반등이 나와줄지 아니면 더 밀려줄지는 좀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 심리선, 21선, 이 황금선이 밀렸다라는 것은 일단 이제 주가는 좀 이제 빠지겠죠. 이제 단순 조정이 올 것이고, 이제 빠질 때 뭐 어떻게 빠지냐, 어떠한 악재로 빠지냐가 좀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크게 뭐 악재가 뜰 만한 거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 코로나, 뭐 중국발 재확산 코로나 이슈로 좀 외인이랑 기관들 매도세가 나왔다고 하지만 그렇게 심하게 나온 건 아니죠. 외인들 1200억, 기관은 2600억. 그냥 지금까지 매수했던 거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대라고 생각이 들고, 코스닥에서는 거의 뭐 700억, 1200억 둘 다 크게 아직 이탈이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해보면 이 중국발 코로나 영향이 생각보다 이렇게 시장을 엄청나게 악재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근데 제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이번 주 1일, 12월 1일이죠. 12월 1일 날 이제 소비자 지표가 발표가 나올 거고, 미국에서 12월 2일 날 이제 미국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될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두 개도 뭐 지표가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11월 30일 날 이제 제롬 파월, 이제 연준 의장이죠. 파월이 11월 30일 날 이제 뭐 고용 관련해서 이제 시장이나 고용 관련해서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 주 미장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로 밀린다기보다는 이 연준 발표에 앞두고 이제 좀 시장이 혼조세가 올 것 같은데, 그 상황을 국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냐를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게 지금 뭐냐면, 시장이 이제 뭐 21선 깨졌으니까 이제 좀 하락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만약에 이 주봉으로 봤을 때 시장이 이 2360까지도 밀려버린다라면 이거는 조금 크게 밀릴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2360까지 밀려버린다라면 이거는 그냥 한번 전저점까지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러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라면, 만약에 11월 30일 날 제롬 파월이 지금까지 이 상승했던 원인들이 결국에는 딱 이유가 하나죠. 금리 속도 조절 완화라는 이슈로 상승을 했고, 만약에 11월 30일 날 제롬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이 강력하게 나온다라면 시장은 생각 이상의 하락이 나올 거예요. 이 상승에 대한 모든 이제 실망 매물들이 다 나와버리겠죠. 그 매물들이 나오면 이러한 주봉상 21선 라인들까지 밀려버린다라면 전 저점까지도 2100이죠. 전 저점까지도 충분히 밀릴 수는 있으니까,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 예수금을 확보를 해놔야 되겠죠. 일단 예수금을 100%를 다 쓰는 것보다는 일단 최대한 예수금을 확보를 하되, 최대한 일정이 살아있고 돈이 되는 테마에서만 놀아야 됩니다. 지금은 아시죠? 지금 뭐 짜잘한 테마들을 잘못 건드리다가는 계속 다 물려가지고,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멘탈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한 일정이 살아있는 애들 위주로, 아시겠죠? 일정이 살아있는 애들 위주로 계속 정리를 하시고, 일단 시장 흐름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매파적인 발언만 아니라면 이런 2360 정도까지만 좀 빠져주고, 이 라인들까지만 좀 조정 주다가 한 1, 2% 남았죠. 1, 2% 조정 주면서 다시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그거 말고는 뭐 12월에 뭐 크게 뭐 악재는 없어요. 뭐 시장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지정학적이랑 이런 코로나 악재가 있다라고 하지만, 뭐 코로나, 뭐 중국이 봉쇄를 한다라고 하면 뭐
영향은 있겠죠. 시장에 영향은 있겠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좀 제일 큰 문제는 11월 30일 날 이제 발표될 제롬 파월의 이제 연준 의장의 이제 발표인데, 일단 그것을 미리 지금부터 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것을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쯤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겠죠. 주식시장 이때 견디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이때 견디신 분들은 이젠 뭐 다시 이때 하락이 오더라도 충분히 견딜 수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시간, 이미 1년이라는 장시간 동안 이 하락을 다 견뎠고 지금까지도 견뎠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파월이 금리 인상 뭐 매파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이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는 이제 어느 정도 끝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점점 일단 제일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문제인 제일 근본적인 원인은 일단 유가도 있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겠죠.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는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일 큰 유가가 잡히고 있다는 거예요. 유가가 계속 하락이 되고 있고, 유가가 잡히면 인플레이션도 결국에는 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거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당장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언제를 피크를 찍냐가 제일 문제인데, 이 피크가 저는 유가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 피크가 어느 정도 점점 찍히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저는 이번 연도라고 생각이 들고, 내년 뭐 해봤자 내년 초 중순 안에는 그래도 인플레이션의 피크가 찍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지금까지 1년 동안 견뎠는데 이제 앞으로 뭐 길어봤자 이제는 3개월, 5개월이겠죠. 근데 저는 그까지 갈 것 같진 않지만 뭐 최장으로 봐봤자 3개월, 5개월일 거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견딜 만큼 다 견뎠다는 거죠. 이 하락이 뭐 나오더라도, 전저점을 깨는 하락이 뭐 나오더라도 뭐 어떠한 악재가 터져가지고 뭐 갑자기 금리 인상 100포인트를 울트라 스텝, 자이언트 울트라 스텝 뭐 이런 100포인트 인상을 해버린다라는 소리만 안 한다라면 시장이 전저점을 깨기는 더 이상 힘들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저점을 깨기는. 여기서 한번 다시 조금 테스트를 하고 또다시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지. 이걸 다시 깨면서 어떠한 악재가 터지지도 않았는데 이걸 깬다? 그건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고, 일단 파월에 이제 움직임이 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되고, 이왕 지금까지 견딘 거면 계속 하세요. 주식 아시겠죠? 이미 이 하락 견뎠고 이 상승 맛보셨잖아요. 이 상승, 이 하락 때 견뎠고 이 상승 때 맛봤고, 그건 난 근데 이 하락, 또 이 정도 하락 오면 이 저점이 또 밀리더라도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하락이 밀리더라도 나는 못 견디겠다 하는 사람들은 지금 나가야 되겠죠. 지금 그나마 줄 때, 아직 이제 황금선 깨지고 지금 보시면 왜 지금이냐, 딱 나갈 타이밍이 적기죠. 여기서 21선 깨지면서 계속 저항에 맞고 계속 쭉 밀리죠. 똑같은 레파토리가 지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것들 생각해 봤을 때, 떠난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못 견디겠다 하는 사람들은 뭐 지금 당장 뭐 내일 오전에 뭐 다 시장가로 손절을 하고 주식판을 떠나든지 아니면 견뎌보든지. 근데 이왕 1년까지 견딘 거면 아깝잖아요. 이 1년 동안 코로나 상승장 맛보고, 전쟁 터지고 금리 인상 나오고 인플레이션 나오고 미국 QT 시작하고, TQ죠. QT가 아니라 TQ 시작하고, 이러한 모든 악재를 1년 동안 다사다난한 1년 동안 이제 모든 악재를 다 경험했고, 멘탈도 단련이 됐는데 어느 정도. 근데 그걸 이제 나간다? 이거는 시간이 아깝다는 거죠. 시간이. 이왕 견딘 거 좀 기다려 보다가 나중에 좀 시장이 충분히 반등이 나오면, 이런 2700, 2800까지로 반등이 한번 나왔을 때 뭐 그때 나가도 늦지 않다는 거죠. 이때 나가도 이때 올라갈 때 내가 물린 종목이 이 테마의 대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무도 모르죠. 그거는 기다려 봐야 아는 거죠. 그거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왕 견딘 거 지금까지 잘 견디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오늘 좀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 일단 시장을 보기 전에 이 관심 종목 SGA 솔루션즈는 이제 그냥 정리를 하겠습니다. 차트는 뭐 괜찮아요. 뭐 이런 계속 지지해줘서 괜찮긴 한데, 근데 시장 영향으로 그냥 좀 밀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시장 영향으로 밀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그냥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이럴 때 들었죠. 이럴 때 지금 나가봤자 0.5%, 1%, 마이너스 1%, 아니면 수익권이거나 마이너스 1%, 2%는 안 되고 마이너스 1% 정도 되겠죠. 이거는 그냥 본전에 그냥 정리하는 걸로 끝낼 예정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재미도 없죠. 반응도 없고 하락도 없고 상승도 없고, 그러면 그냥 버리는 게 낫겠죠. 이런 것들 버리는 게 낫고, 차트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이런 매집봉들도 계속 보이고,
이런 매집봉들도 계속 보여서 뭔가 조금 숨겨놓은 건 있는데, 근데 시장이 밀리니까 이런 애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쉽지만 이런 애들의 예수금이 계속 물리면 계속 물리는 종목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시장은 뭐 크게 뭔가 새로운 이슈가 나왔다라기보단 다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뭐 이런 경동 이벤트도 그냥 기술적 반등, BP도는 이제 뭐 호재 하나 나와주면서 상한가 분가의 슈팅이 나와줬고, 이제 오늘 리튬이죠. 얘는 리튬 오랜만에 포스코 엠텍이 대장을 먹으면서 이제 거래대금 4천억 터트리면서 23% 정도 상승이 나와줬는데, 그거 말고는 뭔가 새로운 이슈, 뭐 미스터 블루는 재벌집 막내 아들이죠. 오전에 공부했었죠. 이쪽 재벌집 막내 아들은 순환매가 계속 나올 수가 있다. 짧게 3주 동안 이제 주 3회 5주 반영으로 눌림목 없이 대장 순환매도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미스터 블루가 오늘 대장이었죠. 얘가 대장이었고, 그거 말고는 뭐 크게 시장에서 뭐 좀 이슈가 됐던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 개별주 위주로 테마가 형성이 됐다라기보다는 개별주 위주로 형성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시장이 밀린다고 해도 뭐 이런 지금 보시면 제주은행이나 SCI 평가중 뭐 이런 아이들이 뭐 또 슈팅이 나오지는 않았죠. 근데 시장이 계속 밀린다라면 이런 아이들이 또다시 바닥을 다시고 또 한번 슈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이제 실수하신 분들은 뭐 단타거나 쓰이거나 손절하신 분들은 왜 손절했는지 복귀를 꼭 하시면 다음부터는 그 손절을 안 하겠죠.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 오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